안녕하십니까. 부산 근대자산 공론화 과정의 발표를 맡게 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리디아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선진적인 도시들은 도시개발 시 근대자산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산 또한 광역시 개칭 이후 근대자산 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인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근대 역사도시로서의 인지 부족과 개발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옛 부산세관 파괴와 같은 근대자산들의 파괴와 훼손들이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은 근대자산 보존을 위해 소유자, 관, 시민사회 개입과 함께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진행된 부산에서의 근대자산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부산 근대자산의 미래지향적인 보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앞선 선행 연구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 연구와 달리 근대자산 자체의 가치를 발굴하고 근대자산의 보전 과정을 분석하여 지난 과거를 성찰하고 부산 근대자산이 가지는 미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근대기는 최초 개항인 1876년부터 6.25 전쟁 휴전인 1953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872년부터 1970년까지를 부산의 근대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초량외관이 일제에 침탈되면서 일본과의 단일 무역이 종결되고 다양한 서구 국가와의 외교를 시작해 근대의 시발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부터 국가재건기로서 현대기로의 전환 과정을 볼 수 있기에 부산 근대기의 종점으로 보았습니다. 부산 근대자산은 공론화가 1995년부터 도시개발로 인해 보전과 해체 속에서 다양한 결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공론화 과정 기간을 1995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문연 연구와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총 4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론화 사례 76건을 도출하였으며 11가지 유형의 분석의 틀로 보전 결과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결과로 특성 분석과 미래 방향을 고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근대자산의 공론화 관련 유형화입니다. 본 연구는 총 76건 중 23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의 근대자산은 11가지 유형 중 8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시민주도형, 소유자와 관 간의 갈등형, 시민사회와 소유자 간의 협력형은 없었습니다. 대표 사례의 유형별 보전 과정의 전개를 보면 관의 선도적인 주도에 해당하는 죄례된 데는 부산항대교 건설에 따라 교량 하부시설 구축으로 인한 외소화 현상이 발생된 실패 사례입니다. 시민사회와 소유자 간의 갈등에 해당하는 부산유치원은 관의 늦은 대응으로 소유자 스스로 철거한 실패 사례이며 시민사회와 관 간의 갈등에 해당하는 영도 따리는 도계기능 부활과 함께 재건된 부분 성공 사례입니다. 시민사회와 관 간의 협력에 해당하는 정량각은 부산 근대자산 중 최초로 부산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통해 보전된 성공 사례이며 소유자 간의 협력에 해당하는 F1963은 소유자 주도의 복합문화공간 재생 사례이며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추진된 성공 사례입니다. 다음은 부산 근대자산 공론화 과정의 특성 분석입니다. 소유자 주도형은 개발 중심의 사회상이 반영돼 실패 사례가 많았으며 관 주도형은 긍정적인 사례도 많았지만 실패 사례 또한 다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 중심의 보전이 가지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소유자 간의 갈등은 실패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와 관 간의 갈등은 15건 중 2건만의 성공으로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 간의 갈등은 전체 건수의 50%가 실패한 것으로 주체 간의 의견 상충과 총체적인 보전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관 간의 협력에 해당한 사례들은 총 20건으로 다른 유형보다 많았으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근대자산 중심의 다양한 보전 사업들이 시작된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와 관 간의 협력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관의 보상과 지원이 전제되는 것이기에 성공과 긍정 진행 중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복합 간의 협력은 주체들 간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체별 비교 분석을 보았을 때 관 행정은 62건으로 공론화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성격별 비교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단일 주체보다는 복수 주체가 관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보전 결과별 비교 분석을 보았을 때 근저응 진행이 28건으로 근자에 들어 근대자산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론화 과정 및 결과의 요인 분석입니다. 첫째, 근대자산에 대한 가치 몰인식으로 근대자산을 시대적 잔재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보전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개발주도형의 도시 성격으로 도시 개발과 재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개발 중심을 도시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높은 혼종성으로 인한 지역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으로 인해 생계 유지를 위한 생존 현장으로 기능하였고 이로 인해 근대자산의 지속적인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의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부산 근대자산의 보전은 위협받고 있었으며 부산 근대자산이 보전된 경우에도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미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식 변화 관련으로는 관의식의 대대적인 혁신과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원 확보 관련으로는 재원 확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공공에서의 순차적인 매입과 공유 자산화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도 개선 관련으로는 국가 및 시도 등록 문화재로 유도하며 제도적 보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사문화형 재생사업과 다양한 면형 보전 제도의 적용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근대문화유산들은 역사문화 도시이지만 훼손, 파괴, 소멸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이 시작되면서 다수의 부산 근대자산 보전이 지역의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전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근대자산에 기반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체 간의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며 근대자산 조사 작업을 통해 근대자산 보전에 대한 공감과 의식 전환이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미래 방향으로 설명드린 세 가지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집중 연구를 추후 연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